토트넘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도기가 만약에 볼을 받음과 동시에 몸을 이렇게 돌리면서 여기에 사이 공간을 노리고 직접 들어가는 식의 모습을 보였다면 노팅엄의 수비 라인이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도기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받자마자 그냥 옆에 있는 손흥민한테 넘기더군요.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최근 토트넘의 성적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손흥민이 있는 왼쪽 지역 얘기가 많습니다. 손흥민 활용 자체도 그렇지만 이 지역의 풀백이 공격할 때 엄청나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예요. 풀백을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역습을 당할 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건데요. 이에 대해 현지 일부에서는 클롭의 리버풀도 양 풀백들을 엄청 올렸었는데 리버풀은 당시에 성적도 잘 냈었다. 따라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방어 논리를 펼치더군요. 이건 당시 리버풀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들의 방어 논리대로 리버풀은 양 풀백들을 모두 적극적으로 올려서 쓴 시기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4-3-3 대형이지만 공격할 때 둘 다 올라가면서 이런 식의 2-3-5로 바뀌는 시기였는데요. 리버풀이 이렇게 했던 건 그들이 보유한 선수들의 특징이 거기에 잘 부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3에 위치하고 있는 미드필더들을 보시면 이 선수들은 모두 뛰어난 활동량을 바탕으로 압박이나 커버 등의 수비 행동에 장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핸더슨은 파비뉴가 오기 전까지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었고 밀러는 아예 한 시즌을 통으로 풀백으로 뛰었었는데 기존의 풀백인 모레노가 밀러보다 수비를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대신에 이들은 볼을 다루는 능력이 유려하거나 창의적인 패스를 찔러주는 것에는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둘째로 볼 건 양 풀백들이죠. 사실 긴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로버슨과 아놀드는 공격 포인트 생산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닌 선수들이었어요.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풀백 포지션에서 올린 도움 순위가 2위와 3위로 랭크되어 있는데 1위인 애슐리 영은 사실 공격수로 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를 제외하면 사실상 아놀드와 로버슨이 1위와 2위인 셈인 거죠. 따라서 당시 리버풀의 클롭 감독은 미드필더들보다 공격 포인트 생산에 뛰어난 풀백들을 쭉 하고 올리고 대신에 수비 능력이 좋은 미드필더들이 그들보다 밑에서 커버를 하도록 만드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선택한 겁니다. 이런 배경을 보고 난 다음에 토트넘의 모습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토트넘은 메디슨이라는 아주 확실한 플레이메이커 기질의 선수를 갖고 있고 중미로 종종 기용되는 쿨루셉도 그 장점이 공격에 치중된 선수입니다. 즉 리버풀의 미드필더들과는 성향과 장점이 거의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굳이 풀백들이 만들어주지 않아도 이 선수들이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동시에 풀백들 중에서 포로는 그래도 뭔가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자원이지만 왼쪽의 우도기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나 싶습니다. 우도기는 본인이 직접 볼을 잡고서 치고 올라가는 것까진 괜찮지만 그 이후에 패스 선택지나 방향면에서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중이에요. 심지어 측면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중앙으로 올라가게 만드는데 여긴 볼을 받자마자 사방팔방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웬만큼 나 볼 좀 찬다 하는 선수들도 볼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장소입니다. 그런 점들이 단적으로 드러났던 장면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지금은 왼쪽 센터백인 그레이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이에요. 공간이 낮기 때문에 센터백임에도 과감하게 직접 볼을 몰고 올라갔는데요. 우드가 잡으러 오곤 있지만 그레이가 훨씬 앞에 있어서 결국은 다른 선수가 그레이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치상 엘랑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마크맨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엘랑가가 그레이를 잡으러 가는 순간부터 우도기는 마크맨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데요. 실제로 엘랑가가 그레이한테 붙으니까 그렇게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엘랑가는 그레이가 손흥민한테 줄 수 없도록 이 측면 패스키를 잡았기 때문에 우도기한테 패스가 들어가는 것에는 어떠한 방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우도기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노팅엄의 우측 센터백인데 지금 뛰는 방향에서 알 수 있듯이 보다 위험 지역에 있는 사르한테 붙으러 갔습니다. 따라서 공간이 아주 넓지는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우도기는 아무런 마크맨도 없는 상황에서 볼을 잡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상대의 센터백 라인과 중미 라인 사이의 공간에서 마크맨이 없는 상태로 공을 잡았다? 토트넘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도기가 만약에 볼을 받음과 동시에 몸을 이렇게 돌리면서 여기에 사이 공간을 노리고 직접 들어가는 식의 모습을 보였다면 노팅엄의 수비 라인이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도기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받자마자 그냥 옆에 있는 손흥민한테 넘기더군요.
받을 때 몸을 돌리지도 못했고 앞에서 엘랑가가 자기한테 뛰어오는 걸 보니까 무서웠던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손흥민한테 마크맨이 딱 하고 가까이에 붙어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방금 엘랑가가 보여줬듯이 노팅엄은 손흥민한테 볼이 가는 걸 최우선으로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볼을 받을 때부터 이미 마크맨이 코앞에서 마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뒤로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벌써 토트넘의 공격 작업은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방금까진 그레이가 직접 전진하면서 토트넘이 수적으로 하나가 많았지만, 이러는 동안에 아까부터 오고 있던 우드가 이제 확실하게 가담이 되었고 노팅엄 수비진도 전체적으로 이 지역으로 몰리게 되면서 풀어나가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그레이는 점점 측면으로 밀리게 되니까 어거지로 사르한테 넘겼는데 몰리면서 졌기 때문에 패스 자체도 거칠었고 사르에게도 마크맨이 확실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볼을 받는 것 자체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 볼을 빼앗기게 됐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터백인 그레이가 리스크를 안고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역습을 당하게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뻥뻥 구멍이 뚫리면서 순식간에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1년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핵심은 이겁니다. 토트넘은 리스크를 안고 플레이한 덕분에 우도기한테 좋은 그림을 만들 기회를 제공했지만 우도기가 그 중요한 장소에서 좋지 못한 플레이를 보임으로써 리스크에 대한 리턴 값을 얻지 못한 채 공격이 마무리됐다. 그리고 이후 역습을 당하면서 리스크 부분만 공략당하게 되었다. 가져온 장면은 우도기의 것이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도기, 벤 데이비스, 레길론, 스펜스 죄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도기 하나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선수들을 비난하는 것도 참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저런 위치에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프로필이 아닌 선수한테 저런 역할을 맡긴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선수 개인보다는 그렇게 활용을 하는 감독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길론을 쓰게 되는 상황이라면 측면에서의 오버랩에 익숙한 선수이기 때문에 레길론을 측면으로 쭉 올리면서 손흥민을 중앙으로 집어넣고 반대편인 포로는 기존에 하던 대로 중앙으로 좁혀 올리면서 이런 식의 2-3-5 형태를 만들 수도 있고, 우독이나 벤 데이비스 같은 선수들을 쓰게 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이쪽 선수를 센터백 라인에 머물게 만든 다음에 포로 쪽만 올리는 식으로 해서 3-2-2-3 같은 형태를 만들 수도 있겠죠. 공간이 생기면 양쪽 센터백 자리에 위치한 선수들이 직접 올라가고 중간 다리가 필요할 경우엔 공미 자리에 위치한 선수들이 적절하게 측면으로 내려와 지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냥 하던 대로만 하고 있다. 기존의 전략을 큰 방향으로 휙휙 바꾸는 것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 정도는 그런 큰 축의 변화라고 할 수도 없어요. 다른 팀들도 선수가 바뀔 때 이런 식의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변화를 줍니다. 솔직히 앞으로의 경기들에서도 이런 모습은 바뀌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곧 있을 북런던 더비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